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비만과 건강과의 관계라는 주제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에서는 비만의 정의와 문제점, 예방 방법 등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선 비만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너무 맛있는 여러가지 음식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 음식들을 다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만이란 에너지 섭취가 에너지 소비보다 많아 소비되지 않고 남은 과잉 에너지가 정상보다 많이 지방 조직에 체지방으로 축적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비만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내 몸이 비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키를 재는 신장계와 몸무게를 재는 체중계를 통해서 비만 여부를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즉, 키와 체중을 이용하여 계산하는 체질량 지수를 측정해 보는 것입니다. 체질량 지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체질량 지수는 BMI라고 합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체중 나누기 키의 제곱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키를 미터로 고쳐서 계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체중이 50kg이고 키가 160cm인 사람의 체질량 지수를 계산하려면 50 나누기 1.6의 제곱을 하는 것입니다. 160cm를 미터로 변경해서 1.6을 제곱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19.5라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아래 표를 보시면 정상 범위에 속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5 이하가 되면 저체중이고요. 23 이상이 되면 과체중, 비만의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학생들도 본인의 키와 몸무게를 이용하여 체질량 지수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위험 체중으로 갈수록 비만 관련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청소년 비만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청소년 비만의 원인은 크게 생활습관 요인, 심리적 요인, 유전적 요인으로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생활습관 요인은 학습이나 컴퓨터 사용 등으로 인해 오래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습관들, 그리고 패스트푸드 같은 음식 섭취가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심리적 요인은 스트레스를 먹는 것으로 해소하려는 심리가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전적 요인은 부모가 비만인 경우 비만이 아닌 부모님에 비해 자녀가 비만에 걸릴 확률이 유전적으로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만약 나의 체질량 지수가 비만으로 나오면서 이 세 가지 원인들에 속한다면 지금부터 생활 습관을 변경하고 운동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럼 청소년 비만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청소년 비만은 첫째, 성인과 다르게 지방세포의 수와 크기가 모두 증가합니다. 둘째, 성장이 끝난 후에도 지방세포 수는 줄지 않습니다. 셋째, 80에서 85% 정도 성인기의 비만으로 이어집니다. 넷째,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과 같은 성인병에 일찍 걸릴 수 있습니다. 다섯째, 운동능력 저하, 자신감 부족, 외모에 대한 열등감 등으로 정신적, 사회적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비만으로 인한 신체적 질병들이 걸릴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어떠한 질병에 걸릴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계통으로는 중풍, 말초 감각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호흡기 계통으로는 호흡곤란과 피로감, 천식 등에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화기 계통으로는 위식도 역류와 지방간, 탈장, 대장암들이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식계통으로는 성기능 감소나 자궁 내막암, 오줌소태 등이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내분비 계통으로는 당뇨병, 무월경, 불임 등이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혈관계에서는 고혈압, 회색전증, 관상동맥 질환 등에 걸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기타로 정서적 문제나 폭식 장애와 같은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비만으로 인해 신체적으로 너무 많은 질병들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KBS에서 방영한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영상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초중고생의 비만율은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 3년 새 비만인 아이들은 3.3%가 증가했고 특히 중등도 이상의 비만이 늘어났다. 소아청소년 비만은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한다. 여러 합병증을 일으키는 무서운 질환인 당뇨병과 간에 염증이 생기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유발한다.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는 심장질환이나 뇌졸중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흑색 극세포증과 같은 피부질환과 성장에 방해가 되는 뼈와 관절 장애가 생길 수도 있다. 성인 비만으로 쉽게 이어지는 소아청소년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무서운 질환이다. 소아청소년 비만은 평균 수명과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도 있다. 비만한 아이들이 성인이 될 경우 조기 사망할 확률이 일반 아이들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비만은 그 자체도 질병이고요. 비만이 야기하는 다른 동반 질환을 생각했을 경우에 질병임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비만도가 올라갈수록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만큼은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잘 보셨나요? 이렇게 신체에 질병을 일으키는 비만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비만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식이요법, 행동요법, 운동요법 이 3가지를 병행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식이요법을 살펴보면 다이어트를 한다고 식사를 거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다음 끼니에서 폭식을 할 위험성이 더 많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또한 음식의 종류는 기름기 있는 고기나 칼로리가 높은 음식보다는 야채나 과일, 기름이 없는 고기 등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학생들은 뇌의 활성화를 위해서 아침을 거르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꼭 챙겨서 먹는 것이 비만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작은 그릇에 덜어 먹는다면 심리적으로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으며 비만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음식을 섭취할 때는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비만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행동요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행동요법이란 일상생활에서 활동량을 늘리는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서 비만을 예방하는 방법인데요. 아파트나 전철역에서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서 걸어다니는 방법이나 또는 한두 정거장 전에 내려서 걸어다니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즉, 일상생활 중에 신체 활동을 늘리는 것으로 비만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비만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운동요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운동요법은 식이요법에 비해 체중이 줄어드는 속도는 느리지만 빠진 체중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섭취와 소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섭취한 만큼 운동을 통해서 칼로리를 소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달리기나 스트레칭,
줄넘기 같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종목을 선택해서 일주일에 3회 이상 운동을 하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처음에 얘기하였던 것처럼 한 가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요법을 병행을 해야 효과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운 내용을 퀴즈를 통해서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청소년 비만은 성인과 다르게 지방세포의 괄호와 괄호가 모두 증가한다. 빈칸을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학생들은 정답을 아시겠나요? 자, 정답은 수와 크기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비만을 예방하기 위한 요법 세 가지를 말해보세요 입니다. 자, 학생들은 비만을 예방하기 위한 요법 세 가지를 한번 기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은 식이요법, 행동요법, 운동요법이었습니다. 자, 두 문제 모두 잘 맞히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기억이 나지 않거나 잘 모르는 학생들은 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왼쪽은 피자와 같은 패스트 음식들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브로콜리와 같은 야채들이 있습니다. 자, 어느 길이 더 건강에 좋은 길일까요? 건강을 위해 학생 여러분께서는 패스트푸드보다는 신선한 야채를 많이 섭취하시기를 권합니다. 학생 여러분,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